네, 시청자님께서 30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불면증의 형태가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잠들기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시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깨고 나서 다시 뭐 주무실 수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있으면 누구나 다 불면증은 한두 번씩은 겪게 돼요. 이럴 때 이제 그냥 손쉽게 이제 뭐 수면제 같은 거 복용하시는데 이 시청자분처럼 뭐 30년 이상 되신 분은 당연히 수면제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미 수면제에도 별로 의미가 없으신 걸로 봐서는 이런 만성 단계 잠 자체가 이 불면증 자체가 어떤 강박증처럼 작용을 할 때는 절대 수면제 의존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술에 의존하는 게 지금 문제신데 사실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이 술이 인면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나 수면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게 당연히 맞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기초대사량이라 그래서 수면을 유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술을 먹고 자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지만 사실 또 계속 간은 해독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해독작용을 하는데 계속 에너지가 수면에 써야 될 에너지가 해독작용에 쓰다 보니까 술 먹고 나서 일어나면 아침에 더 피곤한 경우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더운 여름날 뭐 몸이 끈적끈적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똑같아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몸에 술독, 그걸 또 열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열독이 몸에 쌓이다 보면 그게 너무 더워서 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술은 여러 가지로 사실 이 들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좋지가 않고 조금 더 심각하게 알코올 의존증이 좀 생기셨는데 이 알코올 의존증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셔서 혹시 술을 안 드시면 뭐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외에 뭐 우울하거나 정서가 불안하거나 또는 술을 먹고 나서 자꾸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그러니까 필름비 끊긴다 그러죠. 기억을 전혀 못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언을 했다거나 이런 조금 그런 나쁜 일을 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혹시 있지 않으신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서 이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 알코올 의존증도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청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정확한 어떤 정보는 없으신데 혹시 한방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한방에서 불면증 치료의 목표는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기혈순환에서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잠에 적합한 생체 리듬을 갖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불면증이 있었으면 몸을 치료를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나 몸에 화가 쌓여서 있던 불면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크게 이 한방에서 불면증의 원인을 조금 나눠보면요. 첫 번째 심신불교라 그래서 아래는 차갑고 위쪽은 뜨거워서 이게 따로 놀아요. 그래서 자꾸 위쪽으로 열이 뜨면서 화합병을 치료를 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계속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신비양어죄나 그래서 소화기를 치료를 해서 하면서 동시에 심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귀비탄 같은 계열에 써서 신비양어증을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겁이 많다거나 자꾸 놀랜다거나 이래서 이때는 심담허겁이라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자꾸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에는 온담탄 계열로 써서 약간 그 심담허겁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몸에 순환이 안 돼서 아까 제가 치료의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기혈순환을 정상적으로 시켜서 잠드는 생체 리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많이 무겁다거나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이거를 한방에서는 습담이 많이 쌓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사실 습담을 해결을 해줘서 기혈순환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불면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방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면 물론 불편하셨던 기간인 30년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성도 있으시지만 그 불편하셨던 기간만큼 꾸준히 더 좀 기간을 길게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불면증은 물론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한약이나 뭐 침이든 필요한 치료를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고 늘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계속 낮에 누워 있어서 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워 계신 분들, 불면증 환자 한의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혹시 낮에 주무세요? 아니면 낮에 주로 누워 계세요? 절대 낮에 누워 계시는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면 유도를 할 때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몸의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햇빛을 쏘이고 15분 정도 있어야지 이게 몸에서 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꼭 30분 이상씩 햇볕을 쏘이고서 이 멜라토닌 합성을 위해서 산책을 꼭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몸을 굉장히 혹사를 하면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혹시 잠이 올까 봐 그런 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면을 유지하는데도 기초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우리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운동 많이 하면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시는 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조금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주시는 거 권하고 그다음에 아까 반신욕, 족욕 같은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상추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상추라든지 호두 그다음에 바나나 이런 거는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도 계속 습관이 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산조인 차도 좋지만 대추차가 굉장히 몸을 안정을 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화가 좀 많이 난다거나 몸이 열이 좀 위로 솟구치는 좀 그런 증상을 가지시고 계시면 낮에든 특히 오후 늦게는 커피 같은 거 절대 카페인 음료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 대신에 대추차를 조금 끓여서 드셔보시는 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불면증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막 자야지 그렇게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그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오늘 못 자면 내일 자겠지 하는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치료도 조금 느긋한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시고 한방치료, 침, 한약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술을 거의 매일 드시나요? 아니 먹을 때는 계속 뭐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잔씩은 먹어요. 그래도 안 먹을 때는 네. 일주일도 좋고 뭐 한 3, 4개월도 좋고 끊을 때는 끊어요. 근데 그럼 끊을 때도 보면 잠을 또 똑같아요. 못 자요. 아니. 술을 안 드시면은 그 한 3, 4개월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나면은 깨면은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요. 아, 서너 시간 정도는 주무시네요. 예, 그 정도는 자요. 뭐 한방 치료를 따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 그 전에 가끔 이제 어디 좀 아프게 가 침 맞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뭐 잠을 좀 못 잔다 그러면 그냥 침을 좀 맞으러 침을 좀 맞아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러면 좀 편안해지시던가요? 아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맞아서. 없으시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잠에 대한 강박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루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6시간, 7시간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서너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 또 그때는 또 푹 주무실 수 있으시잖아요. 서너 근데 시간은 푹 주무시잖아요. 푹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자다 보면 몸이 그 피곤하셔서 나도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좀 네. 마음을 이 잠에 대한 나는 불면증이다 그런 강박관념을 조금 버리시고 좀 생각을 바꾸셔서 나는 네. 한 서너 시간 정도 자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강박관념을 조금 버리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불면증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실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얼마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얼마 전이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종아리 쪽에 비복근하고 가자미 근에는 근육이 이렇게 쭉 근육이 작은 건으로 바뀌면서 발 뒤꿈치의 종골이라는 뼈에 이렇게 부착 부위를 거기를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는데 인체의 건 중에서 굉장히 크고 두꺼운 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 건이 보통 이렇게 활액막이라 그래서 보호막에 쌓여 있는데 아킬레스건은 이 활액막으로 쌓여 있질 않아서 노출이 잘 돼서 굉장히 마찰에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는 경우는 뭐 다쳤다거나 아니면 직접 거기를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별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하게 점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오래 등산을 갑자기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킬레스건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약간 좀 걷는 자세가 오랜 동안 잘못됐을 때 무리하게 계속 아킬레스건에 스트레스, 결국은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발뒤꿈치 뼈를 종골이라고 말했는데 노화가 되면 그 뼈가 그냥 이 스무스하게 둥그스런 뼈에 가시처럼 이렇게 골극이라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아킬레스건을 계속 마찰을 시키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 아킬레스건의 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조금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맞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한방 치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아킬레스건염이다 그러면 침을 생각할 수가 있죠. 침은 아시얼이라 그래서 아프신 그 부분에 직접 자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근육이 종골에 붙는 그 근육이 뭐 비복근이라든지 뭐 가자미근 그 근육을 좀 풀어주면, 그게 풀어주면서 이 기혈순환을 조금 좋게 해주면 회복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침치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침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일단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쓰는 화학 약품이 아니라 약침은 순수하게 한약액을 중류를 해서 그거를 받아서 쓰는 그냥 순수한 한약재로 만든 성분이기 때문에 무슨 습관성이 있거나 의존성은 생기지 않는데, 처음에 많이 부어 있고 많이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소염이나 약간 어혈약침 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조금 이 시기가 지나서 만성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약해지고 퇴화가 됐을 때는 사실 거기에 조금 영양분을 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윤제라고 하는 그런 약침을 조금 쓰면 도움이 되시고요. 많이 부어 계시면 당연히 뭐 사열해서 부항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면 뜸 치료를 받아서 좀 따뜻하게 하면 아무래도 순환이 좀 잘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해서 이거는 좀 만성적으로 이 염증이 조금 심해져서 만성 단계로 들어가면 뭔가 거기에 아까 약침의 윤제를 쓰듯이 좀 보약 같은 걸 써서 거기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하는 한약을 써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전신적으로 좀 보조를 쓰면 뭐 순환이 잘 되니까 이 아킬레스 건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나요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추나요법은 허리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 자세 얘기 드렸잖아요. 척추의 이상으로 좀 자세가 조금 균형이 깨져서 이런 아킬레스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사실 추나요법 같은 걸 통해서 척추를 바로 잡아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면 이 아킬레스건 쪽에 스트레스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혹시 좀 자세도 좀 체크를 해보셔서 좀 문제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조금 추나요법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평소에 하실 좀 동작 같은 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최대한 무리를 안 하셔야 되겠죠. 무리한 운동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발 밑에 약간 푹신푹신한 아킬레스건은 이거를 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당기고 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약간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하려면 살짝 푹신푹신한 이 깔창 같은 걸 좀 깔면 이렇게 되면서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조금 덜 가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 좀 깔창을 조금 깔아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은 시청자분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제일 심하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휴식 많이 안 걸으시고 걸을 때도 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걸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킬레스건을 위한 스트레칭 그림이 준비가 됐으면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네. 그림에서처럼 얇은 한 벽돌 한 장 정도, 책 한 2권 정도 높이에다가 발끝만 걸쳐주세요. 발끝을 걸치시고 이거를 절대 무리해들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쭉 펴주시는 스트레칭, 이거를 발목 늘리기 스트레칭, 이런 방법을 해서 이 부드럽게 조금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의자에다 올리세요. 무릎은 펴고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를 쭉 당겨주시는 거, 이거는 뒷무릎 늘리기 스트레칭이니까 일단 급성기 심하게 부어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를 좀 지나고 나서 이런 발목하고 뒷무릎 늘리기 하는 스트레칭을 조금 평소에도 조금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앞으로 좀 재발하거나 이런 좀 위험성은 좀 작아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발을 뜨겁게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족욕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드시는 거는 단백질 잘 섭취를 하시도록 하시면 이 아킬레스 건염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전형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보이세요. 일단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뭐 장이나 위에 문제 없이 변비나 설사가 뭐 교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시청자분처럼 가스도 많이 차고 그다음에 배변한 다음에 시원하지가 않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과민성 대장 증상인데 일단 원인이 사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은 아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비위 기능 자체가 뭐 위염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없이도 비위 기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대변이나 이런 게 안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들면서 사람은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신양기가 조금 허해졌을 때 아랫배가 차가워지죠. 그러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일단 이런 게 약간 뭐 위장 기능에 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식습관이 너무 잘못 드셔서 뭐 밀가루 튀긴 음식, 뭐 인스턴트, 그다음에 술 많이 드셔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식습관이 잘못된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이 환자분은 물을 좀 자주 마시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위쪽으로 자꾸 화가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신데. 인체는 내버려 두면 사실 아랫배는 따뜻하고 위쪽은 차가운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환자분처럼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위쪽이 뜨거워지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뭐 허리도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위장 장애가 있고 위쪽으로는 입도 마르고 눈도 충혈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심한 경우는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수승화강 찬 기운은 내버려 두면 떨어지고 뜨거운 기운은 올라가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아랫배에서 위로 수승, 찬 기운은 올라가고 위에서 뜨거운 기운은 양기는 내려와서 원기의 근원이 되는 이런 수승화강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게 해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따로 입 마른 증상 따로 뭐 대장 증후군 따로 해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수승화강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이제 복부 쪽에 뜸을 뜨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화를 내리는 침치료를 받아서 좀 화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침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한약을 쓰셔서 아랫배 따뜻하게 신의 양기가 허한 거를 조금 뭐 보충을 해주고 화는 꺼주는 한약요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쓰는 방법이고 또 요즘에 많은 원장님들이 쓰시는데 수승화강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침을 써서 일단 그 잘못된 기혈순환을 좀 바로 잡는 수승화강 약침을 조금 쓰실 수 있으면 쓰시도록 하시고 평소에는 반신욕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돼요. 단 반신욕을 하실 때 머리는 차갑게 얼굴은 차갑게 하시면서 반신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위쪽이 자꾸 마르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데 물을 드실 때 절대 찬물 드시면 안 되고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을 드세요. 왜냐하면 찬물은 잠시 머물고 찬 게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뜨거운 물로 갈증이 나셔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로 해서 속은 따뜻하게 데피는 거. 그다음에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안 드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생활 관리도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으셔서 일단 이 역전된 기혈 순환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스트레스를 외부적으로 받으셨으면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본인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화 조절 그다음에 양기 조절 잘 하셔서 일단 이 한 축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